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 적용은 다이스 로키스트가 주창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직업 적용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직업을 들어가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적응의 문제, 이런 적응의 문제를 다뤘는데, 주로 이제 어떤 적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와 또 가치관과 이제 기업 환경이 제공해주는 그런 보상, 이런 거에 어떤 부조화가 직업 적응을 좌우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 적응 이론은 1964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미네소타 직업 재활 연구의 일부로 처음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다이스와 로피스트가 이론적으로 정교화하고 이런 경험적인 연구들을 종합해서 책자로 발간을 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론의 어떤 적용 대상을 확장하여 개인 환경 조화 이론으로 수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 환경 조화 이론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직업 적응 이론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직업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정되는 데 반해서 이 개인 환경 조화 이론에서는 기본 개념들이 이러한 가족 문제 등 다른 영역까지 확장되어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범위가 좀 더 확장됐다. 이 직업 적응 이론의 핵심 개념들은 미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오넷, 우리나라의 워크넷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오넷에 반영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에서 운영하는 이 워크넷의 핵심 개념들이 반영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하는 거하고 직업 가치관 검사가 여기에 이제 탑재돼서 심리 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의 개념적 틀은 크게 이제는 성격 이론과 직업 환경 이론, 직업 적응 이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자, 먼저 성격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성격은 성격 구조와 성격 양식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성격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능력과 가치, 목록, 이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 이면의 더 기본적인 차원은 요 가치이며, 그리고 개인이 드러내는 기술 이면의 더 기본적인 개요는 능력이다. 그래서 요 가치와 능력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보는 것이죠. 즉 욕구와 가치의 관계는 기술과 능력의 관계와 같아서, 이 가치가 욕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은 능력은 기술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개인의 성격 구조를 파악하는데 요 가치와 능력의 파악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와 능력은 개인이 성장하면서 노출되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강화에서 점점 안정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성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격 양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하였다라는 건데, 요 민첩성은 환경과의 작용에서 빨리 또는 천천히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나고, 속도는 활동 수준을 나타나는 것이죠. 활동 수준이 높거나 낮은 정도. 또 리듬은 활동 수준의 패턴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특정한 사이클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알아보는 거고, 지속성이죠. 지속성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반응의 길이를 의미한다. 얼마나
그 길게 또는 짧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의 능력은 그 온넷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반 적성 검사 이거를 우리가 GATB로 하고 있죠. 이거는 GATB라고 하고, 개인의 요건은 미네소타 중위도 검사 가치 평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가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6개의 요소 요인으로 묶여지고 20개의 욕구에 대한 개인의 중위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개의 가치 요인은 성취, 편안함, 지위, 이타성, 안정성, 자율성. 자, 우리나라는 13개의 가치 요인이 있죠. 13개의 가치 요인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6개의 가치 요인으로 묶여지고 하위로 20개의 욕구에 대한 개인의 중위도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업 환경 이론입니다. 자, 직업 환경은 그 어떤 직업 환경 구조와 직업 환경 양식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데, 그 직업 환경 구조는 주어진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그 직업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 직업 환경에서 얼마나 그 내담자가 아니고 그 직업인에게 보상을 주느냐, 이 강한 패턴은 한마디로 그냥 보상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또 그 직업 환경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능력은 주어진 직업이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 자, 그렇죠. 주어진 직업이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 격리 업무는 어떤 능력을 가진 개인을 필요로 하는지, 뭐 회계에 밝고, 뭐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또 성실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성실은 성격이고, 어떤 능력을 가진 회계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정도죠. 그리고 이 강화인 패턴은 주어진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나는 어떤 금전적 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 근데 직업은 나에게 그것을 해주지 못해.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서로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직업 환경이 반응하는 데 관련되는 역시 이제는 민첩성, 속도, 리듬, 지속성의 차원에서 기술될 수 있다. 자, 직업 환경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신호와 강화인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는 어떤 반응이 적절하고 언제 그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자극 조건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강화인은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의 유지 및 그 이후에 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를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문지라든지 검사지를 좀 사용했겠죠.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네소타 직업기술 설문지라고 해서 MJDQ, 이거는 우리가 M을 빼고 JDQ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전부 M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 M자를 생략하고 JDQ라고도 얘기를 한다는 거. 자, 미네소타 직업기술 설문지는 사람들이 이 직업에서 어떤 욕구들을 원하는지를 제시해준 검사지다라는 거죠. 이 직업에서 어떤 요구들을 원하는지 제시해준 검사지이며, 또 이 강화인 패턴은 미네소타 직업기술 설문지를 통해서 개인이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직업에서 필요한 요구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다. 그래야 그 일하는 종업원에게
원하는 욕구를 즉각 강화인 패턴 보상을 줌으로써 직업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자, 이 직업 적성 패턴은 특정한 직업이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추출해내는 것이죠. 자, 격리부에는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한지, 또 생산직, 뭐 기획실, 뭐 총무, 기획 이런 그 특정한 직업이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추출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특히 이 직업적으로 이르는 미네소타 직업분류 3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3와 관련이 있는데 이 직업 강화인 패턴과 또 직업 적성 패턴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이 분류된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업 강화인 패턴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직업적 적성 패턴 그 직업이 필요한 개인의 능력을 추출해낸 이런 두 가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이 분류된 체계다. 자, 이 체계에서는 직업 적성을 어떤 지각, 인지, 동작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 높은 수준, 평균, 중요한 수준으로 구분해서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직업 강화인 이것은 이제 직업에서 원하는 욕구죠. 이런 직업 강화인도 내적 강화, 뭐 사회적 강화, 환경적 강화 이런 세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이들을 두 축의 구분으로 해서 1769개의 직업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전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의 그 중점적인 것은 만족과 충족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 충족과 직업 적응의 관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요 개인과 직업 환경이죠. 개인과 직업 환경 간, 자, 개인의 어떤 가치, 개인의 가치, 욕구에서 나오는 이러한 개인의 가치와 또 능력, 자, 어떤 기술에서 나오는 이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 환경은 자, 직업에서 요구되는 능력, 그리고 직업 환경에서 줄 수 있는 이런 보상, 강화인 패턴,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되면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직장에서 3년 반 만에 그만두고 계속 직장을 옮겼던 주요 이유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요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일단 총무직이 아니었고 어떤 무역이라든지 마케팅 활발하게 어떤 대인관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그 활동이었는데 총무인사에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는 나에게 주는 그 강화의 패턴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고 싶은데 너무 늦는 거예요. 승진 단계가. 예, 한번 부장까지 되려면 13년을 달아야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첫 번째 직장에서는 회사를 옮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이 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직했을 때 왜 이직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능력과 요구되는 능력 이것이 잘 조화가 되면은 충족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만족과 충족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점점점점은 이건 간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건데, 자, 이 만족은 또 충족으로 가는 쪽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충족은 또 만족으로 가는 서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만족과 충족이 되면 이제 유지가 되겠죠. 이제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지금도 종신재직까지 가는 사람도 있죠. 종신재직까지 간다. 뭐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한다든지, 또 능력이 뛰어나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능력이 부족하면 해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업 적응 이론에 일어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업 적응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성격 이론과 환경 이론을 기초로 해서 개인과 직업 환경의 상호 적응 과정으로 기술했다. 자, 그렇죠. 이 개인과 직업 환경의 상호 적응 과정, 만족과 충족이라고 하는 조화를 통해서 이런 적응 과정을 기술했고, 또 개인은 환경이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직업 환경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보상 체제, 즉 강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직업 적응은 개인의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계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직업 적응과 관련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만족과 충족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그래서 만족은 어떤 만족은 조화의 내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 자신의 어떤 욕구, 가치와 보상의 차제라는 것이죠. 자,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이죠. 또 충족은 조화의 외적인 지표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환경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요구가 충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개인 욕구의 만족과 직업 욕구의 충족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두 가지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도표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적응 양식 차원들 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로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인데, 자, 이쪽은 그 가로는 감당할 수 없을 부조와의 관계.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아서, 자,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이렇게 있다. 이 경계선에서 이제는 나눴죠. 이 경계선 나눈 거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조화 또는 다른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보시면 그 견딜 수 있는 범위의 부조화가 있다. 또 유연성의 범위가 있고 특정한 행동이 불필요한 범위가 있겠죠.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그냥 버티고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유연성에 관련된 것이죠. 유연성. 자, 유연성.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은 막 빨리 그 자기가 그만두느냐 아니면 뭐 부서를 바꿔달라는지 이런 걸 빨리 할 거고, 뭐 유연성이 그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의 그 범위를 수준을 초과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자, 오른쪽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연성의 수준을 초과했어. 그러면 환경의 변화, 적극성을 떼는 거죠. 저 총무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무역부로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뭐 마케팅부로 바꿔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뭐 영업으로 바꿔주십시오. 그 물론 바꿔주겠죠. 뭐, 자, 이렇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고, 요 반응성은 그냥 내가 맞춰서 살지 뭐 이런 그냥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까지 올라왔어요. 아주 완전 턱까지 왔어. 이제 머리 끝까지 온 거죠. 안 해준다. 계속 안 바꿔준다. 나도 못 바꾼다. 라고 했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제 어떤 회사를 그만두든지 인내를 발휘하든지 두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인내심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죠. 그냥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직장 생활을 하셨을 텐데 나는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유연성이 높은지 또 낮은지, 어떻게 기업에서 나를 지금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성이라 하는 것은 개인 환경 간의 부조화가 있을 때 이 부조화를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연성이 낮을수록 작은 부조화에도 견디지 못하고 대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적극성은 그 이제 유연성이 초과됐을 때 개인 환경 간 부조화의 정도가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설 때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반응성은 개인 환경 간 이런 부조화의 정도가 유연성의 범위를 넘어설 때 그냥 차라리 나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였죠.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킴으로 대처하는 방식이죠. 자, 인내는 이제 그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 환경과의 부조화가 있을 때 환경을 떠나지 않고 부조화를 견뎌내는 거. 그래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과 관련이 된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근속 기간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인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했는지. 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저 보령제약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아니고 2명이네요. 2명. 동기는. 그래서 근데 한 명은 뭐 상무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한 명은 여전히 부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기가 상무이사인데 나는 부장이라도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결국은 버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내는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에서 개인이 적극적 행동이나 어떤 또 반응적 행동을 통해서 부조화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의미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부조화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로 줄어들면 뭐 좋겠죠. 개인 환경 적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부조화가 개인 적응 범위를 넘어서면 개인은 그만두자라고 하는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강화인 간의 조화, 그리고 직업의 욕구와 개인의 능력 간의 조화를 측정할 때 두 프로파일 간의 조화를 어떻게 조직화하는지가 이제 연구의 관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것이 연구의 관건이죠. 직업적인 이론에서는. 진로 상담에 실제 반영된 오넷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직업의 강화인 간의 매칭에서 이 프로파일 모양으로 따른 매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하면 이 프로파일 형태로 나옵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직업 가치관 검사 일부 이 조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개인 환경의 어떤 조화와 만족 또 충족의 관계는 아까 도표를 통해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연구 동향이죠. 자,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는 뭐와 만족과 관련이 돼 있다. 그렇죠? 개인의 가치와 또 그 직업 강화인, 직업에서 주는 보상 이거가 잘 조화가 되는 것은 만족과 관련이 있다. 아까 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현재 직업 만족뿐 아니라 1년 후에 직업 만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예측 변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자, 둘째는 직업의 욕구와 개인의 능력 간의 조화, 이거는 충족과 관련이 된다고 했죠. 이 관계는 만족에 의해 중재된다. 아까 이렇게 점점점으로 간접으로 중재된다고 보고, 이것이 이제는 연구로 입증됐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개인의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 이것은 직업 만족을 유의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미래의 직업 만족과도 관련이 있다. 자, 이러한 결과는 직업의 가치와 강화인의 조화 그리고 직업의 욕구와 개인의 능력의 조화가 진로 상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거와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직업에서 주는 그러한 보상, 강화인 패턴 이것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개인 환경의 조화와 재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자, 만족과 충족이 재직 기간과 관련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고 또 이직 후에도 그 가치와 직업 강화인의 조화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직업 요구의 조화 정도가 많이 커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직의 모든 것이 두 가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이외에도 임금 수준이라든지 상사와의 갈등, 이직할 수 있는 대안적 직장의 존재, 사회 경제적 환경, 이직할 수 있는 대안적 직장의 존재, 요게 아주 가장 크죠. 사실은 제가 이제 보령대학을 그만둔 이유도 그 선배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갖고 사살 꼬시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사원에서 머물래? 클리어면 아직 멀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 줄게.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과장으로.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근무하니까 너무나 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그만두긴 했습니다. 그 뒤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옮겨 다닌 거죠. 아마 이제 직장 생활을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직업 적응 이론에 이제 이론으로 만든 검사 도구 살펴보면 자, 미네소타 중위도 질문지 이것은 20가지 욕구 6가지 가치관 1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직업 가치관 검사라고도 하고 자, 6가지 가치관은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 우리나라는 13가지 3개의 가치관 또 미네소타 직무 기술 질문지는 그 M자 빼고 JDQ로도 볼 수가 있고 20개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를 측정한다. 또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는 직무 만족의 원인이 되는 일의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고 미네소타 충족 질문지는 환경과 충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과 기업의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이것을 이제는 측정하는 거. 자, 직업 적응 상담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직업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특정 직업의 쇠퇴, 또 빠른 기술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적응과 어떤 개인의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사실 굉장히 필요하겠죠. 개인의 일생을 거친 지속적인 역량 개발. 이제 앞으로 지금 코로나19라든지 4차 혁명 시대, 코로나19, 4차 혁명 시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또 교육의 변화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 사라지고 평생 직업의 개념이 도래됐는데 이것도 사라질 것 같다. 이에 따라서 개인은 변해가는 조직에 적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적응해 나가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적응 과제를 갖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직업 적응을 위한 상담은 개인의 경력 개발 등 진로와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적응, 또 직장 문화 적응 등 일반적인 심리 상담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적응 능력은 개인과 직업 간의 부조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직업 부적응의 요소를 보면은 직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현 직업이 여러 특성들이 떨어질 때, 사회 구성원이 주어진 직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때, 직업 자체의 부정적인 특성, 개인의 특성과 직업 특성과 불치, 이런 것들이겠죠. 자, 한번 그 직업 적응 이론이 등록되어 있는 워크넷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진로 쪽에 심리검사 소개 쭉 보는데, 성인용 심리검사로 들어가시면 요게 이제 직업 가치형 검사죠. 요 직업 가치형 검사가 20분 걸리는데, 약 18세 이상 20분 소요, 직업 가치관이 및 직업 적합 직업 안내. 자, 시간 제한이 없고 문항을 읽고 평소에 생각이나 행동 솔직하게 성실하게 응답하라. 그리고 이제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자, 요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개인의 능력과 직업의 요구한 능력을 분석하는 거죠. 역시 이제 이건 80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신의 적성, 특정한 분야를 검출하는 것, 특정한 분야에 얼마나 이제 뛰어난 것이 있나, 잘하는 것이 있나를 검출하는 것이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분야를 제시, 시간 제한이 있으며 직업 적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검사를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직업 적응 이론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개념의 검사지는 우리나라에는 워크넷에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와 직업 가치형 검사로 올려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